아마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한 2, 30장의 앨범 중에서 꽤 많은 정도 분량을 락 음악 앨범이 차지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한번 좀 시대별로 아티스트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일단 먼저 2장의 앨범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아마 앨범 자켓만 보더라도 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앨범 자켓들인데요. 이쪽에 있는 앨범은 핑크 플로이드 앨범이고 이쪽은 레드 제플린의 앨범이에요. 그래서 핑크 플로이드와 레드 제플린 둘 다 70년대 영국의 락 음악을 대표하는 두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두 밴드 모두 이후의 락 음악 그리고 후대의 밴드들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정말 전설적인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그 비틀즈에 이어서 락 밴드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린 그 2위와 3위를 차지한 밴드들이기도 하거든요. 그럼 핑크 플로이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핑크 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주로 활동을 했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의 락에 좀 더 클래식적인 요소나 아니면 사이키델릭, 재즈 같은 요소들이 혼합이 돼서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핑크 플로이드도 초창기부터 프로그레시브 락을 좀 중점으로 했던 건 아니었고 그 핑크 플로이드의 데뷔 앨범을 주로 제작을 했던 시드 바렛이라는 멤버는 사이키델릭 락 음악을 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시 데뷔 앨범만 놓고 봐도 굉장히 훌륭한 앨범인데 시드 바렛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아티스트였지만 좀 정신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좀 약물 중독 같은 거에 좀 빠져 있었어요. 그래서 결국 핑크 플로이드의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멤버는 아니었고요. 시드 바렛이 1집 앨범까지 만들고 2집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시드 바렛의 빈자리를 데이비드 길모어라는 새로운 멤버가 채우게 되죠. 그 다음에도 핑크 플로이드는 한 71년도까지 3장의 앨범을 더 만들게 돼요.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는 드디어 73년에 시대의 명반이자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이 앨범 The Dark Side of the Moon 이라는 앨범을 내놓게 되는데요. 이 앨범은 앨범의 이름처럼 좀 더 사회 비판적인 사회의 어두운 면을 좀 드러내는 앨범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핑크 플로이드 자체가 원래도 좀 사랑 노래나 그런 노래들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앨범들을 많이 내놓았는데요. 이 앨범에서도 좀 앨범의 노래들을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현금 출납기 소리나 아니면 동전이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 아니면 자연의 소리 같은 게 이렇게 같이 효과음으로 삽입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자본주의나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핑크 플로이드의 정신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대단한 앨범이냐면 무려 14년이라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앨범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앨범이 나왔던 당시인 70년대나 80년대는 물론이고 오늘날 좀 밀레니얼 세대들에게서도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핑크 플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 멤버인 시드 바렛이 나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로저 워터스라는 멤버가 그 앨범을 주로 좀 이끌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. 좀 핑크 플로이드 유명한 곡들도 대부분 로저 워터스가 좀 작업한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만큼 좀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어오긴 했지만 로저 워터스의 영향력이 너무나 세지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과의 마찰이 조금 있었고 이 정말 명반인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 나온 뒤에도 정말 좋은 앨범들을 만들긴 했었지만 나중에는 멤버들하고 사이가 너무 틀어져서 팀에서 키보드 연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앨범 제작하는 과정에서 빠지고 그런 공연할 때만 객원처럼 참여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도 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월을 비롯한 정말 좋은 또 다른 앨범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팀 내에서 갈등은 계속 지속이 되었고 그래서 이후에 좀 밴드도 차츰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다음으로 레드제플린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. 레드제플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좀 선망 반, 호기심 반 정도로 좀 좋아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상세학력에 뭐 학교나 뭐 이런 그런 실적 같은 걸 적어 놓으신 게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, 책 이런 걸 막 잔뜩 적어 놓으셨어요. 근데 그 중에서 큼지막하게 이름이 딱 적혀 있는 레드제플린이 있어서 도대체 누구지? 하고 찾아 들었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제가 빠지게 들었던 것 같고 레드 제플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핑크 플로이드에 비해서도 요즘에 젊은 층에게까지 그렇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밴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70년대의 락 음악을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손에 꼽는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레드 제플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전신이 야드버즈라는 밴드가 전신이었는데요. 그 멤버 중 하나였던 지미 페이지가 나머지 멤버들을 끌어모아서 결성을 하게 된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레드 제플린 같은 경우에는 곡이나 앨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곡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 멤버 개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던 걸로도 항상 기억되고 있는 밴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보컬인 로버트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그 로버트 플랜트 전후로 하드락 가창의 그런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고요. 그 아까 말씀드린 지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미 핸드릭스와 함께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로 항상 이름이 불리고 있어요. 그래서 드러머인 존 본햄의 경우에도 그 락 음악을 얘기할 때 항상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정도로 그 멤버 개개인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그 레드 제플린 같은 경우에는 표절 논란이 좀 뒤따랐다는 점에서 팬들에게 좀 아픈 가시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 음악, 특히 헤비메탈 쪽에서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인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처럼 그 멤버 개개인의 정말 뛰어난 역량과 또 우수한 합을 통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냈던 레드 제플린은 1980년에 멤버 드러머인 존 본햄이 사망하게 되면서 해체하게 됐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정말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훌륭한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교수님의 상세학력을 보고 빠져들게 됐다고 말씀드렸던 곡이 제가 구매한 이 LP 앨범에 있는 Stairway to Heaven이라는 노래인데요.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레드 제플린의 네 번째 스튜디오 앨범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곡은 그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가 함께 작곡을 했던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앨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고요. 총 한 장의 앨범이 사이드 1, 2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아까 핑크 플로이드 앨범 설명드리면서 미처 못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앨범 안에 그 밴드 포스터도 함께 들어있었어요. 여기 보시면 저도 살짝 붙여놨는데 아마 팬분들께서는 좀 더 이 앨범을 구매하면서 같이 좀 아이템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까지 핑크 플로이드와 레드 제플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사실 이미 락 음악 팬이라고 하신다면 다 알고 계셨을 내용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추억을 되살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혹은 락 음악에 관심은 있었지만 좀 진입장벽을 높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와 주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그럼 저로서는 되게 보람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에도 이어서 락 음악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음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이제 앨범에 제가 좋아하는 곡을 한 10초 정도 짧게 들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